세 개째 찍으니까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 들어가지고 빨리 후다다닥 한번 하고 끝내고 나도 집에 가서 쉬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 시작할게. 이거는 이제 작년도 거의 세 개지 9월 모의고사고 생각만큼 어렵게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보는 너희들의 몫일 테니까 한번 같이 보자. 자, 1번 가나시도의 특징을 그림 AT에서 고른 것은 단 가나는 메드카토르 세계 지도와 이드리시 세계 지도 중에 하나이다. 너무 쉽지?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 계속 나올 테니까 겁먹지 말고 먼저 가나가 어떤 건지부터 알아봅시다. 가나는 일단 생각보다 아가 이렇게 생겼네. 그냥 모양만 봐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지. 아가 메드카토르 지도, 얘는 이드리시 세계 지도.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리면서 밑에를 보자. 자, 지도의 위쪽이 북쪽이니까 메드카토르는 얘, 이드리시는 아니오지.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는 어디가 북쪽이야? 지도의 위쪽이 어디야? 남쪽이지. 그러면 일단은 메드카토르부터 해결해보자.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습니까? 메드카토르 세계 지도는 대항해 시대 이후에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지도상으로는 잘 안 보이네. 지도상으로는 이쪽에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얘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는 이슬람교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이름부터가 이드리시인데 당연히 반영이 되어 있겠지. 예. 그럼 정답은 AC. 여기에 상태가 다시 합니다. 2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1번 끝.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가다에 해당하는 국제 인구 이주의 유형. 이번에는 인구 이주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가는 2014년 정부군과 반군간의 폭격으로 집과 식당이 파괴되어 고향이 쭉쭉쭉 해서 나는 난민 지위를 얻었다. 그 다음에 나는 일자리가 부족한, 그래서 쭉쭉쭉 가서 직업을 얻어 이전보다 생활이 나아졌다. 그 다음에 일자리가 부족한, 이 정도를 이제 밑줄을 쳐볼 수 있을 것 같고, 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 정도로 이제 밑줄을 쳐볼 수 있을 것 같아. 보기와 한번 연결을 해보면은 가 같은 경우는 정치적 억압이나 전쟁 등에 따른 이주라고 볼 수가 있을 테고, 나 같은 경우는 취업과 더 나은 소득,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동네가 사라질 위기에 있다고 하지. 기후변화나 지진 등 자연재해니까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지역 4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빠르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갈등이 나타나는 지역을 지도의 AE에서 보는 것은 여기 이제 우리가 배운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에 대한 문제인데, 이 지역에서는 18세기부터 유입된 유럽인들이 늦게 들어왔네. 18세기부터 유입됐어요. 원주민인 누구들? 에버리지니를 차별했대. 에버리지니 하면 벌써 답 나와야지. 에버리지니는 어디의 원주민이다? 이곳의 원주민이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제 여기 뉴질랜드의 원주민 이름 뭐였어? 마오리족이었지? 이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은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방금 같이 배워봤던 내용들 중에서 이제 이 부분 있지? 호주 에버리진 같이 공부를 했었으니까 편하게 이제 문제를 방금 전에 거 들었으면은 풀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 문제 어렵지 않게, 밑줄까지 쳐놨었네. 이 문제 어렵지 않게 정답은 5번이고, 한번 각각의 지역이 어디인지 한번 따져보자. A는 어디일까? 여기가 우리가 갈등하면서 얘기했던 카슈미르 지역이고,
B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분리 독립을 하고자 하는 두 가지 지역 중에 서중이었지. 그래서 여기가 어떤데? 티베트. 서남이라고 봐야 되나? 그 다음에 이제 C가 이제 인도에서 분리 독립한 섬나라, 스리랑카. D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리핀인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지역이냐면은 필리핀에 이슬람교도가 많은 지역 어디라고 했었지? 여기. 이렇게 이 지역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4번 문제 보게 되면은 4번 문제는 기후 문제인데 보게 되면은 이 기후 지역의 경관을 담은 사진전이라고 해서 3장의 사진이 있고 여기서 힌트를 한번 찾아보면은 술록을 유목하고 있네. 그 다음에 동결과 융해의 반복으로 형성된 다각형의 땅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를 구조토하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파이프라인이 지면에서 떨어져서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따져보았을 때에 이 지역은 어떤 기후에 해당할까요? 툰드라 기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실제 그래프를 보면서 이 중에서 툰드라 기후를 찾아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툰드라 기후의 특징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더운 달 최난월의 기온이 10도는 넘지 않아야 돼. 그 다음에 최난월 기온이 0도에서 10도 사이면서 이 기간은 4달도 넘지 않을 만큼 짧아야 되고 다른 계절은 이것보다 훨씬 더 기온이 낮은 아주 추운 기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한 가지 조심을 해야 될 점은 이 기후, 한대 기후에는 빙설과 툰드라 두 개가 있지. 빙설과 툰드라의 차이는 빙설 기후는 최난월, 가장 따뜻한 달조차도 평균 기온이 0도를 넘지 않는 반면에 툰드라 기후는 가장 따뜻한 달에는 0도를 넘는 기간이 있어야 한다 라고 보았을 때 그럼 결정적으로 0도의 선을 좀 그어보는 게 좋겠네. 그어봤더니 허무하게도 답은 이제 빙설 기후가 존재하지 않았네. 1번이 답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크게 이제 앞에서 이제 술록 유목이나 구조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툰드라인 줄만 알았으면은 문제 자체는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고 다음에 이제 5번 보게 되면은 다음 자료를 활용한 학습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여기에서는 뭐 이제 이런 거 아니면은 이런 것들 그래서 누구를 신경 쓴 거야? 둘 다 수출한 나라를 신경을 썼지. 그래가지고 그 세계화 중에서도 넌 각각 지역의 특징을 살린 지역의 문화를 반영한 기업의 세계화 전략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문제를 풀면서 자꾸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할 말만 빨리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6번 보게 되면 이번에도 역시 이제 기후와 뭐 넓게 보면은 지형 조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점심을 먹고 가던 중 갑자기 비가 퍼부었다. 스콜. 기둥을 세워 지면서 띄어진 집. 이 집의 이름을 우리는 오산가옥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면의 습기 차단, 해충 침입을 차단하는 만든 일이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는 매일 비가 내리고 비가 그친 뒤 주변에 울창한 숲. 여기 스콜이 내리고 고산가옥이 있으면 어떤 기후 지역이야? 일단 열대 기후 지역이지. 그런데 침엽수림이 있을 수 있을까? 없겠지. 이곳에서는 타이가 같은 경우는 이제 냉대 기후, D 기후에서 볼 수 있는 거고 이 지역에서는 볼 수 있는 게 열대 우림을 관찰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재배하는 곳에 불에 타고 남은 나무들 사이에서 카사바가 자라고 있었고 지이동식 화전 농업이다. 슬레이시는 포함 기억나지? 그 다음에 붉은 흙이 드러나 있었다. 이음은 토양 속의 양분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 촉박하다.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이곳에는 미생물들이 많이 살기는 사는데 미생물들이 일을 하기도 전에 이미 양분과 다 쓸려 내려가 버린대. 그래서 이곳의 붉은 흙들은 상대적으로 척박한 편이라고 합니다. 라테라이트 배웠던 거 기억이 났으면 좋겠는데.
7번 보게 되면은 7번 같은 경우는 세 나라 이제 도시화율을 가지고서 국가를 한번 찾아보네. 도시화율이랑 그다음에 인구 비중. 도시화율 보게 되면은 일단은 가나다 보게 되면 가는 1955년부터 도시화율이 계속 높았어. 나는 낮았는데 이제 2000년부터는 거의 가만큼 높아졌어. 다는 높아지고 있는데 2015년에도 낮아. A, B, C 한번 보게 되면은 A는 영국, B는 말리, C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보거든. 그러면은 요거만 가지고도 가나다 그 도시화율로 가지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늘 높았어. 영국 많이 높아졌어. 사우디 아직 부족해. 말리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맞는지 그러면 연령층별 인구 비중을 같이 봅시다. 셋 중에서 유소년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을 것 같은 나라는 어디야? 당연히 말리. 노년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을 것 같은 나라는 당연히 영국. 보면은 소년층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가 B 말리 맞고 그 다음에 노년층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가 A 영국 맞네. 그러면은 A, C, B 2번이 정답이 되겠지. 이렇게 7번도 어렵지 않게 풀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에너지량과 관련된 문제야. 가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모든 설명만을 보기에서 모두 보는 것은 일단은 나는 수력, 지력, 태양광 중에 하나래. 보게 되면 일단은 셋 중에서 가장 판별하기가 쉬운 것이 지열이지. 지열이 있으려면은 판의 경계와 같이 이제 화산활동, 지진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보자. 그러면은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뉴질랜드, 미국이 5개 상위 국가네. 가의 경우에 그렇게 되면은 전부 다 판의 경계가 나라의 일부가 있는 나라. 너무 쉽게 가는 지열일 수밖에 없겠는데. 그럼 이제 나는 수력과 태양광 중에 하나인데 수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땅덩어리가 넓으면은 그만큼 수력 발전을 할 여력도 많아질 수밖에 없겠지. 땅이 넓으니까 물도 많고 그 물 중에서 일부만 활용해서 발전을 해도 되니까. 반면에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으려면은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면은 악 영향이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 태양광 같은 경우는 건조 지역에서 주로 발전 그 가능성이 높은 에너지래. 이렇게 보면은 러시아, 중국, 캐나다, 브라질이거든. 러시아, 중국, 캐나다, 브라질, 미국인데 이 나라들 중에 건조 지역이 나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는 딱히 보이지 않지. 반면에 5나라가 모두 나라의 규모 자체는 큰 편. 그러다 보니까 나는 수력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가나가 지열 수력인 거 알았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을 보게 되면은 가는 지각판의 경계에 위치한 지역이 발전이 유리하다. 지열 아까 지열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었지. 그 다음에 나는 수력은 일조량이 풍부한 건조 지역에서 개발 가능성이 높다. 이거 태양열에 대한 이야기야. 나는 가보다 기후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기후 조건. 가 같은 경우는 기후 조건 대신에 무슨 조건의 영향을 받을까? 지형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겠지. 있고 가나는 화석 에너지 자원에 비해 발전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다. 신재생 에너지의 큰 장점 중에 한 가지가 화석 연료에 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부분이지.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틀린 부분이 될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배운 내용들을 확인해 볼게. 없네. 그다음에 지도는 뭘 좀 해. 지도는 세계 3대 보편 종교의 기원지와 전파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A, B, C 보게 되면은 A, B, C가 하나만 여기 있고 2개는 다 이쪽 서남아시아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일단은 요 하나 떨어져 있는 거는 우리가 쉽게 세계 3대 보편 종교 중에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시작된 거. C는 불교입니다. A와 B를 이제 그러면은 각각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를 나누어 봐야 되는데 얘는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 반면에 얘는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 이제 구분이 돼? A와 B가 색깔 통일하기 위해서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지. A는 크리스트교 유럽 쪽으로 주고 서남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중에서 쪽으로 이제 주로 이제 간 B가 이슬람교 되겠지. 자, 크리스트교는 돼지고기 먹는 것을 금기시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슬람교의 성지에는 석가모니가 탄생한 눈비니가 있다. 불교 얘기지. 불교는 유일신을 믿고 경전이 쿠란에 따라 이슬람교이지.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는 십자가, 이슬람교는 모스크가 대표적인 종교 공간이다. 맞는 얘기. 마지막으로 C는 A보다 세계의 신자 수가 많다. 불교는 크리스트교보다 세계 신자 수가 많다. 크리스트교가 세계에서 가장 신자가 많은 종교지. 그래서 5번도 틀린 보기가 됩니다. 8번도 끝. 9번 이제 가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모든 설명만을 보기에서 보는 것은 이 문제 풀지 않았어? 뭐지? 맞아. 내가 해놨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수력, 태양광, 태양열, 지열에 대해서 내용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씩은 다 읽었겠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 문제가 먼저 가버려서 멀쩡하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기억 지형의 함성 어린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쿠이린의 배경으로 한 중국 화폐, 그 다음에 할롱베이를 배경으로 한 베트남 화폐. 둘 다 무슨 지형이었지? 기억나? 카스트 지형이지. 카스트 지형은 어떤 암석이 있는 데서 나타난다? 석회암. 석회암은 어떤 것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물. 그래서 어디서 기반암의 차별적인 용식작용을 써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5번이 정답이 되지. 카스트 지형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다음에 불식량 작물의 국가별 생산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 이거 다 그 부등호랑 뭐 그래프랑 이런 걸로 봤던 것 같아. 식량 작물의 국가별 생산량 변화. 그래서 어차피 중국은 생산량이 다 무조건 1등이니까 아무 의미 없고, 우리가 쌀과 밀을 구분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쌀을 볼 수 있다고 했지? 쌀에 주로 생산이 많이 되는 나라는 동남아시아나 남부아시아, 몬순아시아 지역이 대부분이 끼어있다. 밀 같은 경우는 좀 보편적인 국가들이 많이 끼어있다. 원래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여기는 인도, 러시아, 미국, 프랑스. 어디가 좀 더 보편적이야? 이쪽이지. 쌀. 그러면 이제 여기가 쌀, 여기가 밀이니까 쌀 쪽이 더 커야 돼. 국제 동량 아니야. 인구 부양력 맞아. 재배 지역의 범위 아니야. 밀 쪽이 커야 돼. 재배 지역의 범위 맞아. 단위 면적 방생산량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3번. 할 얘기가 없는데. 국제 이동량이랑 재배 지역의 범위랑 두 가지가 밀이 더 많은 거. 그 다음에 인구 부양력이랑 단위 면적당 생산량. 이거는 쌀이 더 많은 거.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배웠던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고, 여기 국가별 생산량 이렇게 우리 부등호로 같이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이쪽 그래프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특징들 두 가지에 대해서 기억을 해두었다면은 상대적으로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PPT를 너무 신경 써서 많이 만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은 기후 요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부자, 아디스아바바 두 군데 아프리카에서 비교를 해놨고 그 다음에 라파스와 브라질리아 남미에서 두 군데를 비교해놨어. 둘 다 위도가 같거든. 같은 위도인데 기온이 최하늘 평균기온과 최하늘 평균기온 둘 다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거의 10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왜 같은 위도인데 두 지역에서는 온도가 차이가 날까? 라고 보았더니 여기서는 라파스가 낮고 여기서는 아디스아바바가 낮지. 그래가지고 아디스아바바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아비시니아 고원이라고 하는 고원에 위치한 에티오피아의 수도고 그 다음에 라파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남아메리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산맥 어떤 거지? 안데스 산맥.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고산 도시야. 그러니까 어때?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낮아진다. 이랬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이 두 지역이 같은 위도인데도 기온의 차이가 나는 이유. 5번 해발 고도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가지역 기후 특징으로 옳은 것은 해서 뭐 쭉 쌀로 만든 음식 기후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전통 의복 물과 관련된 축제라고 해서 우리가 배웠던 지역 어디지? 바로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그 앞에 강의에서 전부 다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이제 필기 노트라는 그 방법을 활용해서 출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어. 문제를 풀어야지. 그래. 그래서 각 지역의 기후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이쪽 지역의 그 기후 특성하면 우리 무조건 어떤 거 얘기했었어? 영어로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보니까 계절풍이란 말이 있네. 그러면은 눈을 감고 찍어도 이거를 찍어야겠지. 13번 끝. 14번 이제 보게 되면은 꽃보다 질이야. 그래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우랄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을 비교를 하는데 이거는 뭐 정말 우랄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을 비교를 한다기보다는 고기스콕 산지와 신기스콕 산지를 비교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우랄 산맥이 둘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 고기스콕 산지. 히말라야 산맥은 신기스콕 산지. 그래서 고기스콕 산지는 신생대의 조선 운동을 받아 형성되었다? 아니지? 이것부터 고기잖아. 신생대에 받았으면 신기겠지. 그 다음에 니은 히말라야 산맥은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로 인해 형성되었다. 맞지? 그래서 이제 히말라야 산맥에서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고기스콕 산지는 신기스콕 산지보다 지각이 불안정하여 지진 활동이 활발하다. 아니지. 고기스콕 산지 다 죽었어. 그 다음에 신기스콕 산지는 고기스콕 산지보다 해발 고도가 높고 산지의 연속성이 강하다. 맞는 얘기겠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더 연속성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이 되고 다음에 이제 어느 화석 에너지 자원의 생산과 이동을 나타낼 것이다. 어느 화석 에너지일까? 라고 봤더니 가장 큰 화살표 여기 아까 그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그 지역에서 오세아니아 얘기하면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주요 자원 얘기할 때 이쪽에 그 오스트레일리아 엄청 못 그렸던 거 기억나? 혹시? 이쪽에 근데 산맥 막 그리면서 동부는 뭐다? 서북부는 뭐다? 얘기했었지. 그래서 이제 이거 뭐다? 석탄이다. 아이고 문제가 이상해. 왜 또 18번이 여기 와 있지? 뒤에 18번이 있으면은 지금 18번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왜 여기 18번이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15번부터 먼저 할게. 세 국가의 산업구조와 무역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해당하는 국가의 지도에 A시에서 보는 거. 일단은 A, B, C가 어느 나라인지부터 잡고 갈게. A는 일본, B는 인도네시아, C는 호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일단은 세 나라 중에 산업별 종사자 수를 보게 되면은 유난히 1차 산업이 많은 국가가 한 군데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차 산업이 많은 나라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나와 다는 사실 산업별 종사자 수 비중으로는 크게 딱 구분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일단은 다가 근데 1차 산업이 좀 많이 1차 산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어. 그러면은 가나다 중에 ABC 중에 1차 산업에 유달리 많이 종사할 것 같은 국가 어디야? 인도네시아지.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여기에서는 인도네시아까지만 구분해 놓고 품목별 수출입 비중에 대해서 봅시다. 보게 되면은 이제 가와 나만 비교하면 되잖아. 가 같은 경우는 광산물이 57.3%고 나 같은 경우는 공업 제품이 87.2%야. 그러면은 일본과 호주 중에 공업 제품을 더 많이 수출한다는 어디일까? 그럼 당연히 나의 일본이 들어가야 되고 가의 호주가 들어가야겠지. C, A, B.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나도 더 얘기를 안 해놨구나. 그다음에 16번 같은 경우에 이제 지도는 세 개의 도시를 계층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B와 비교한 A의 상대적인 특징. 자, A는 어디? 런던, 뉴욕, 도쿄, 뉴욕에 해당하는 도시. 그다음에 B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좀 떨어지는 도시들이네. 뭐 여기 B인 것 같고 여기가 로마, 태중인가? 서울, 홍콩 이런 곳들. A와 B 중에서 누가 더 그러면은 그 규모가 커 보여. A가 최상이고 B가 하위일 거야. 그러면은 둘 중에서 A의 상대적인 특징이지. 국제 금융의 영향력이 크다. 이게 맞는 얘기. 동일 계층의 도시 수가 많다. 세 개에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지. 다국적 기업의 본사 수가 많다. 동일 계층의 도시 간 거리가 가깝다. 개수가 많으면 가까워지고 개수가 적으면 멀어지는 거니까 틀렸고 다국에서 기업 집어보길 수가 있습니다. 슬슬 끝이 보인다. 교사의 질문에 대해 옳게 답한 학생만을 고른 것은 그래서 프랑스 해안 지역 A는 사빈 B는 시아치 C는 도도웨이에 너무 그냥 알려줬어. 피오를 그러면은 사비는 만보다 곳에서 주로 발달합니다. 틀린 얘기지. 그 다음에 C 아치는 암석이 파랑의 차별 침식을 받아 형성되었습니다. 맞는 얘기지. 강한 부분은 남고 약한 부분은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A는 C 아치, B는 사빈이니까 반대로 얘기했어. 그 다음에 C 골짜기는 빙하의 침식작용을 받아 형성되었습니다. 맞지? 빙하가 이제 내려가는 과정에서 깎아버렸습니다. 을 정의 맞는 이야기를 주었습니다. 대체 어떤 기준으로 내가 편집을 한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세 가지 자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위에부터 이렇게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관련된 이야기. 뭐 그냥 한번 있으니까 읽어보고 아까 풀려던 18번 문제 다시 풀어볼게. 여기 이쪽에 집중된 자원 석탄. 그래서 석탄은 고기조산대 주변에 매장돼 있다. 바로 맞는 얘기인데 답은 1번. 계속 보자. 다른 보기들. 냉동의 크기 수의 발달로 수요가 급증했다. 천연가스. 자동차, 항공기 등의 수송용 연료로 이용되는 비중이 높다. 석유.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석유. 다른 타석 에너지 자원에 비해 연소 시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이 적다. 천연가스. 이렇게 보니까 정 모르겠으면은 이게 석탄인지 몰라도 나머지 보기 5개를 보면은 천연가스 2개, 석유 2개니까 석탄만 하나지. 이걸로 답을 보면은 어떤 방법도 있을 것 같아. 19번 다시 이제 기후 문제야. 비슷한 위도에 위치한 존대 기후 지역의 가옥에 대한 인터넷 게시글. 일본 큐슈, 그리스 산토리니.
여기는 지중해성 기후, 여기는 동안 내 기후. 기온의 가와 비교한 나 기후 지역의 상대적인 특징이야. 그러면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보면은 기온의 연교차는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서 더 작게 나타나지. C, D, E. 여름철 강수량은 가에서 더 많이 나타나니까 자금, 저금에 해당하는 A, C, D. 그 다음에 마지막 거가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A, C. 그래서 정답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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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20번. 다음 내용이 의미하는 개념을 글자 카드에서 찾아 하나씩 빼고 남은 글자를 활용하여 만들 수 있는 지역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바람에 의해 이동한 모래가 쌓여 만들어진 모래 언덕 사구. 그 다음에 바람에 날린 모래의 바위의 밑부분이 깎여 형성된 버섯 모양의 바위. 너무 쉽다. 이것은 바위. 그 다음에 급경사의 산지와 완경사의 평지가 만나는 곳에서 형성된 부채꼴 모양의 지형. 그러면은 선상지. 남은 게 이제 와디네. 와디 배웠던 기억나? 건주 지역에서 비가 내릴 때만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는 하천 와디의 정량. 건조 분지의 퇴적층이 두껍게 쌓여 이루어진 평평한 땅은 플라야였지. 바람에 날린 모래에 깎여 여러 개의 마모된 면이 생긴 암석. 요거는 삼릉석. 바람에 의해 모래가 제거되면서 남은 자갈이 넓게 깔린 지표면 사막, 포장된 포도. 그다음에 경암층과 연암층이 차별 침식을 받아 형성된 흑자 모양의 지형. 이거는 메사, 뷰트라고 했었어. 그래서 이렇게 후다닥 시간은 그렇게 후다닥이 아닌 것 같긴 하지만은 지난 작년도 이제 9월 고2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봤고 같이 풀어보니까 뭐 크게 엄청 어려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가볍게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가 이 정도로만 이제 그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한 45점 이상은 충분히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3개의 영상 다 보아주었다면은 정말 다 9월 모의고사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발 실제로도 잘 보고서 기쁜 마음으로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